남우석과 문이불 반갑습니다. 예, 잘들 지내셨습니까? 아까 저기 한 분께서 오는데 꽃도 활짝 피고 날씨도 따뜻하고 참 좋다고 얘기를 하시대요. 다들 그러셨습니까? 예. 저번 시간에 몸 관찰했습니다. 몸 관찰 다시 한번 볼까요? 칠판을 한번 보시면 잘 보이시죠? 저번 시간에 말하면서도 침묵하면서도 분명히 알면서 삼빠자나라는 단어입니다. 반야로 보면서 행한다. 여기까지 얘기 드렸고요. 지금 잠들면서부터는 전부 5선 이상의 사마디가 돼 있어야지만이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이런 의문이 들지 않나요? 여기는 사띠 공부인데 사마디가 돼야지 된다. 사마디가 돼야 잠에서 깨어있게 된다. 라는 데서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유는 사마디는 뒤에 신수심법, 몸관찰, 느낌관찰, 마음관찰, 법관찰 여기서 나오거든요. 사마디가. 지금은 처음 몸관찰에 불과한데 몸관찰에서 잠에서 깨 있으려면 사마디가 그것도 높은 사마디가 돼야 된다고 하니까 좀 이해하기 어렵다 하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더 진행하기 전에 먼저 이 구조를 한번 보아야겠습니다. 통론입니다. 숲을 봅니다. 숲을 보기 위해서 개정해를 봅니다. 계율, 사마디, 반야입니다. 이 계율, 사마디, 반야는 계율을 100% 닦고 난 후에 삼매를 닦고 삼매를 100% 닦고 난 후에 반야를 닦고 이게 아닙니다. 개정해가 셋이 같이 업되는 구조예요. 즉 계율을 어느 정도 닦고 그 다음에 삼매를 조금 닦고 그러면 반야가 조금 드러나고 반야가 조금 드러나면은 앞서보다 계율이 더 잘 되고 계율이 좀 더 잘 되면 앞서보다 조금 높은 삼매가 되고 삼매에 해당하는 반야가 더 드러나고 다시 계율이 더 높아지고 이런 선순환 구조입니다. 세 개가 같이 업을 해야 돼요. 실예를 들어봅니다. 안구따라니까야에 계시는데 수다원 과 성자입니다. 7번 안에 해탈이 예정된 성자. 그분은 계율 100%, 사마디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 이렇게 계시죠.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계율 100%면 일단 성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율 100%가 되려면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라는 거에서 알 수 있듯이 삼매와 반야가 어느 정도 높이 돼야지만 계율 100%다 이 얘기입니다. 거꾸로 한다면 삼매와 반야 없이 계율 100%는 불가능하다. 즉 개정회에서 삼매 반야 안 닦고 계율만 100%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삼매 해야지는 불가능한 구조예요. 그러니까 계율 어느 정도 닦고 삼매 조금 닦고 반야 조금 닦고 계율 더 되고 늘 이런 구조인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기왕 얘기 나왔으니까 얘기를 드리지만 그 다음에 사다함 한 번만 더 오면 해탈할 성자 앞에 수다원보다 높지요. 수다원은 7번 아니고 사다함은 한 번 안에 해탈할 거니까 훨씬 높은데 사다함은 계율 100%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 앞에 수다원이랑 똑같지요. 근데 뭐가 하나 더 붙냐면 감각적 욕망과 성냄이 희박하다. 이게 하나 더 붙어요. 즉 수다원과 똑같은 거는 계율 100%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 똑같지만 사실은 삼매가 더 높고 반야도 더 높아요. 수다원보다 사다함이.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전부 다 어느 정도 하신 게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 몇 퍼센트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얘기하시는 게 사다함은 감각적 욕망과 성냄이 희박하게 남았다. 수다원보다. 그러면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지금 수다원, 사다함 둘 다 공이 계율 100%인데 계율 100%라는 게 탐욕이나 성냄이 없단 소린가요? 있단 소린가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사다함은 욕망과 성냄이 조금 남았다 했으니까 수다원은 더 남았을 거 아닙니까? 더 남았는데 계율 100%라는 게 뭔 말이죠? 참는다 이 얘기입니다. 화가 나더라도 화를 안 낸다. 이런 말씀이에요. 안함은 계율 100%, 삼매 100%, 반야 어느 정도 그러셨어요. 아라한은 개정에 다 100%. 계율 100%, 삼매 100%, 반야 100%. 자, 돌아옵니다. 이 얘기 드렸던 이유가 뭔지 아시죠? 계율을 100% 닦고 삼매 닦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계율 어느 정도,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 골고루 닦아가는 거지요. 국어, 영어, 수학을 골고루 공부하는 거와 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더 나아가 봅니다. 지금 사띠 공부가 나왔으니까 사띠는 개정회 중에 어디쯤에 들어가냐는 거죠.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계율, 사띠, 사마디, 반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거는 뭐냐면요. 37가지 깨닫는 방법이라고 들어보셨죠? 늘 아시죠? 37
보리도품이라고도 하고 37가지 조도품이라고도 하는 건데요. 37가지 그냥 깨닫는 방법입니다. 그 중에 5가지 방법이 뭐냐면 오근이라고 있지요. 5가지 기능입니다. 5가지 기능이 믿음의 기능, 정진의 기능, 사띠의 기능, 사마디의 기능, 바냐의 기능이죠. 기능이란 단어 빼버리죠. 믿음, 정진, 사띠, 사마디, 바냐입니다. 그러면 지금 믿음은 기본이니까 일단 한번 빼고요. 정진은 보시면 지금 우리 8종도 공부할 때 사띠 전에 정진 나왔죠? 그 다음에가 사띠죠. 정진, 사띠 그대로 지금 나오지요. 8종도랑 똑같이. 그 다음에 8종도의 8번째가 사마디인데 지금 믿음, 정진, 사띠, 사마디 그대로 나오지요. 그러면 믿음, 정진, 사띠, 사마디까지는 그대로 나왔고 바냐 나오지요. 그러면 정리해 보시면 정진, 사띠, 사마디, 바냐 정리하시면 계율, 사띠, 사마디, 바냐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한 것이 몸관찰, 사띠 공부였어요. 그런데 자, 여기서 사띠 공부를 100% 하고 사마디를 하느냐?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에서 개정에 얘기 드렸다시피 사띠를 어느 정도 공부하고는 그 다음에 사마디 공부를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사띠를 계율 어느 정도 하고 사띠를 어느 정도 하고 사마디를 어느 정도 하고 바냐를 어느 정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즉 개정회와 똑같은데 개정회에 사띠가 하나 더 들어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몸관찰에서요. 몸관찰을 조금 한 다음에 사마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요. 자, 그 칠판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번 시간도 아니고요. 저저번에 했던 건데요.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잠시 다시 봅니다. 여기에 1번을 보시면 사띠를 확립하여 숨을 들이쉬고 사티를 확립하여 숨을 내쉰다가 있고요. 2번에서는 길게 들이쉬면서 길게 들이쉰다고 바냐로 보고 이렇게가 있지요. 길게 내쉬면서는 길게 내쉰다고 바냐로 본다. 또는 짧게 들이쉬면서 짧게 내쉬면서 이렇게가 있습니다. 여기서 1번을 공부한 다음에 무슨 공부를 하냐면 신수신법의 법에 가서 초선을 공부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숨에 와서 2번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법에 가서 두 번째 사마디인 2선을 공부해 주게 됩니다. 실제로 숨이 길던 짧던 바냐에 보여지려면 사마디가 2선 정도에 돼 있어야 됩니다. 이유는요, 저번 시간에 기억 안 나는 분들은 그 프로그램 다시 보기 바라는데 방송을요, 두 번째 호흡을 하려면은 호흡을 쫓아다니지 말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투수가 야구에서 포수에게 공을 던질 때에 그 공을 쫓아가면서 보는 게 아니고 투수와 포수를 통째로 보듯이 숨을 처음 들어가는 걸 쫓아가지 않으며 숨 전체를 들어가는 숨, 들어가는 중인 숨 전체를 보는 거다 이 얘기 드렸죠. 그렇게 되려면 마음이 움직이질 말아야 됩니다. 지금 공을 쫓아가거나 숨을 쫓아가는 게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딱 멈춰져 있어야 됩니다. 멈춰져 있는 마음이 처음에 멈춘 마음이 단일한 마음이고요. 단일한 마음이 이선입니다. 그래서 이선에 마음이 멈춰져 있어야지만 숨을 쫓아다니지 않기 때문에 숨이 다 보여집니다. 숨을 쫓아다니게 되면은 숨이 엉키게 됩니다. 보여지는 게 아니라 엉켜갖고 그 2번처럼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몸 관찰로 와 봅니다. 자, 몸 관찰 공부했던 거 한번 보십니다. 1, 2, 3번이 2차원 동작이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가 앞에 보았다 뒤에 보았다가 구부렸다 폈다. 몸 관찰 중에 제일 쉬운 겁니다. 이걸 공부하고는 그 다음에 법으로 가서 초선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초선 공부를 3매가 된 다음에 지금 요 4번 가사 바로 우복을 지닐 때에 반야로 보면서 행한다가 가사 바로 우복을 하는 게 3차원 동작입니다. 조금 어려운 거죠. 아까 2차원보다. 그리고 반야로 본다라는 건 내가 가사를 입고 있지, 내가 바로를 이렇게 하지, 이렇게 내가가 아니라 여기 어떤 사람이 가사 바로 의복을 입거나 행할 때에 그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지금 가사 바로 의복을 입거나 행하고 있구나 라고 보는 것이 반야로 본다예요. 예를 든다면 즉 내가 먹는다 하면은 내가 먹는다인데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지금 먹고 있구나 라고 하면 객관적으로 보는 거죠. 그렇게 객관적으로 보듯이 지금 가사바로 의복을 내가 입고 있구나가 아니라 가사바로 의복을 지니고 있는 것을 반야로 보는 거죠. 이렇게 되려면 마음이 단일한 상태여야 되기 때문에 사마디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2차원 동작을 하고는 법에 가서 3매 공부를 하는 거지요. 그리고 다시 이 4번 그리고 칠판에 보시면 5번, 6번 공부를 해주는 거고요. 7번 정도가 되려면 3선에서 4선이 돼 있어야 됩니다. 7번은 지금 자는 것 빼고는 7번에 어디까지 얘기하냐면은 앉으면서까지 얘기를 드린 겁니다. 걸으면서 서면서 앉으면서까지는 4선까지가 돼 있어야 된다. 3선에서 4선까지. 3선의 사마디 그 문장 기억나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3선에 보면은 그 몸과 요약해서 얘기하면 몸과 마음으로 행복하고 사띠가 확립되어져 있다가 3선이죠. 사띠가 확립되어져 있는 겁니다. 사띠 확립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사선은 평정하고 사띠가 청정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사선은 삼선보다도 사띠가 더 청정한 겁니다. 지금 삼선, 사선이 다 사띠 얘기들이 나옵니다. 사마디에서. 즉 삼선, 사선의 사마디가 된 사람들은 사띠가 이미 확립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상생활에서 사띠가 확립되어져 있고요. 근데 그 다음에 잠들면서부터는 좀 다른 얘기가, 저기서부터는 오선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최소가. 공무변처 얘기 드렸습니다. 저번 공부 시간에. 이유는 잠든다는 건 마음이 잠든 거고요. 마음이 잠들었을 때 우리는 그냥 푹 자지만, 안 자고 깨어 있으려면 마음 아닌 무엇이 있어야 된다. 마음이 잠드는 걸 보아야 되는데요. 이것이 대낮에 뭐냐면, 대낮에 마음이 사라지는데 잠들진 않고, 이게 바로 무심산매라고 하고요. 공무변처입니다. 즉 대낮에 마음이 사라졌는데도, 완전히 사라졌는데 기절하지도 않고 잠든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낮에 공무변처가 되면 나와 세상을 완전히 초월합니다. 눈뜬 채로. 쉽게 얘기하면 눈뜬 채로 세상이 사라집니다. 기절도 아니요, 잠든 것도 아닌데. 이유는 마음이 내면으로 깊이 침잠했기 때문인데요. 무심이고요. 그때 기절도 아니요, 잠든 것도 아니고 완전히 명료하다. 이렇게 대낮에 됐기 때문에 저녁에 잠들 때, 즉 마음이 사라질 때에도 혼침, 잠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반야가 깨어있게 된다. 즉 여기 잠들면서가 되려면 오선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잠들면서와 아침에 깨면서 사이에 그 중간에 8시간을 잔다면 8시간 동안에 불멸이요 지복인 반야로 깨어 있으려면 이것은 육선이 돼야 되는 겁니다. 6번째 사마디, 식무변처. 지금 그 다음에 말하면서 깨어 있다라는 건, 말하면서 반야로 본다라는 건, 지금 여기에 두 가지가 동원이 됐어요. 말하면서 말하는 마음이, 저번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말하려면 마음이 동원이 돼야 되는데 그 마음을 보고 있다는 거지요. 반야로. 그 마음이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일으키는지를 반야로 보고 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동원됐다가 마음과 반야가 둘 다 동원됐다. 이 얘기를 드린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우리는 반야가 안 드러났기 때문에 마음만 동원되지요. 말할 때. 마음만 동원되기 때문에 마음이 난주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 마음이 말하고 있는 걸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무엇이? 반야가. 마음이 동원되기 전부터 보지요. 마음이 어떠한 의도를 갖고 저장된 거를 끄집어내서 어떤 말을 하고자 한다라는 그 의도서부터 보는 겁니다.
그래, 지금 이 뒤에는 더 높은 사마디 드립니다. 즉, 돌아옵니다. 지금 사마디 없이 몸 관찰 100% 끝내고 몸 관찰 전체 공부를 100%한 다음에 신수신법, 법 관찰 가서 삼매를 해야지 이건 어불성설이다 이 얘기 드린 겁니다. 개정애를 계율 조금 닦고 사마디 조금 닦고 반야 조금 닦는 요 얘기 다시 드린 겁니다. 즉 신수신법은 1번에 그 몸관찰의 호흡에 1번 있었죠. 그냥 제일 간단한 싸띠를 확립해서 숨을 들이쉬고 싸띠를 확립해서 숨을 내쉰다. 그거를 한 다음에 몸관찰로 가면은 제일 간단한 2차원 동작,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에 봤다 뒤에 봤다 구부렸다 폈다, 이거를 한 다음에 느낌의 제일 간단한 거 하고 앞으로 공부할 마음 관찰의 제일 간단한 초등학교 과정을 하고는 그 다음엔 법 관찰로 가서 사마디 중에서 제일 쉬운 초등학교 사마디인 초선을 해주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초선을 한 다음에 사마디에서 초선 다음에 이선 하는 게 아니고요. 도로 돌아와서 숨 관찰에 요번엔 2번 있지요. 2번. 길게 들이쉬면서 길게 들이쉰다고 반야로 보고 길게 내쉬면서 짧게 내쉬고 짧게 들이쉬고 요거 반야로 본다를 해주고 몸 관찰에 가사바로 우복을 지닐 때에도 3차원 동작, 그 다음에 입안에서 먹고 마시고 하는 거 있죠. 3차원 동작 이렇게 해주고 느낌, 그 다음에 마음 관찰에 좀 더 어려운 거 해주고 3마디 가서 2선을 해주는 거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횡으로 이렇게 횡으로 신수신법을 초등학교 과정을 전부 쭉 갔다가 도로 이렇게 돌아와서 중학교 과정을 했다가 고등학교 과정을 했다가 이렇게 이해되시죠? 개정의 자체가 전부 그런 겁니다. 그 얘기를 드린 겁니다. 쉬운 얘기를 너무 어렵게 드렸습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즉 이제 다시 한번 요약하면 그 몸 관찰은 그 2차원 동작부터 잠들면서 이런 걸 전부 다 한 번에 끝까지 공부하는 게 아니고 조금 해주고 삼매해주고 조금 해주고 삼매해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어쩌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걸 이렇게 어렵게 드린 이유는 이런 겁니다. 개정에 지금 삼매 없으면 계율 100%가 안 되는데 이걸 잘 이해 못한 사람은 삼매 안 하고 계율만 100% 한다고 생각해 보지요. 그거 공부만. 그거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삼매가 조금도 없이 계율 100%만 먼저 하고선 갈래 이렇게 공부를 잘못 이해했다면 안 될 공부를 하니까 안타깝게도 공부가 안 되겠죠. 지금 그와 같이 삼매 공부 없이 몸 관찰을 끝까지 갈래 나는 이거 다 해놓고서는 삼매 할래 하면은 불가능한 거를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예, 그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그 다음 공부입니다. 칠판을 한번 봐주시면 그 몸의 31가지 부위에 대한 부정관입니다. 그래서 이 몸에는 머리털, 몸털, 손발톱, 이빨, 살갗, 살, 힘줄, 뼈, 골수, 콩팥, 염통, 간,
근막, 지라, 허파, 큰 창자, 작은 창자, 위, 똥, 쓸개즙, 가래, 고름, 피, 땀, 국기름, 눈물, 기름기, 침, 콧물, 관절 활액, 오줌 등이 있다. 이는 마치 양쪽에 주둥이가 있는 가마니에 여러 가지 곡물, 즉 밥뼈, 보리, 녹두, 완두, 참깨, 논벼 등이 가득 담겨 있는데 어떤 눈 밝은 사람이 그 자루를 풀고 반조하는 것과 같다. 이것은 밥뼈, 이것은 보리, 이것은 녹두, 이것은 완두, 이것은 참깨, 이것은 논벼다라고. 자, 아까 우리 살펴보셨습니다. 이거를 한번 예를 들어 보지요. 자동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본네트를 열었어요. 그러니까 본네트 안에 뭐 엔진룸도 있고 뭐 부동액 있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개가 이렇게 보이겠죠. 해체해서 그런 것처럼 지금 그 31가지로 몸을 해체해서 보라는 말씀입니다. 해체해서 보고 부처님께서 예까지 주셨어요. 자동차 본넷 뭐 이렇게 볼 거 없이 그 양쪽에 주둥이가 있는 그 가마니를 열어보면은 거기에 밥뼈도 있고 논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곡물들이 있다. 이렇게 있는 것처럼 해체해서 보라는 겁니다. 그 해체해서 보았을 때 반조하는 것과 같다. 눈 밝은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반조. 눈 밝은 사람이 그 비추어 보는 건데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나는 몸과 마음, 나는 나다, 나는 사람이다 이랬다가 어느 날 그 인조인간이 있다고 해보죠. 로봇가. 그게 좀 더 이해가 쉽겠네요. 로봇가 있는데 로봇가 나는 사람이야 그랬다가 자기를 하나하나 분해해서 보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모니터가 여기 있고 모니터, 뭐 연결한 선, 전선들, 뭐 이렇게 자기를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해체를 해서 본 겁니다. 했더니 자기는 나는 사람이야나 나는 뭐야가 아니라 이런 나는 이것들의 조합에 불과했네. 이런 나라는 게 없었네. 라고 보는 것이 반조입니다. 객관적으로 반야에 비추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부처님께서 이렇게 양쪽에 주둥이가 있는 가마니를 풀어서 보아라 하신 겁니다. 양쪽 주둥이, 한쪽 주둥이도 아니에요. 가마니에. 우리 그러니까 양쪽 주둥이가 있는 가마니입니다. 한쪽이 아니고. 예. 그래서, 이리 말씀하셨고요. 그렇게 그 31가지 부위로 나누어서 그 관찰을 하면은 바로 우리가 아까 그 인조인간이나 로봇가 이런 나는 이것들에 불과했네 라고 하듯이 그렇게 그 이것들의 조합이다 라는 게 그 되기 시작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 공부 가봅니다. 그 다음은 그 4가지 지수화풍입니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이 몸을 처해진 대로, 놓여진 대로 요소별로 고찰한다. 이 몸에는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가 있다고. 비구들이여, 마치 솜씨 좋은 백정이나 그 조수가 소를 잡아서 각을 뜬 다음 큰 길 네거리에 이를 벌려놓고 앉아있는 것과 같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이 몸을 처해진 대로, 놓여진 대로 요소별로 고찰한다. 이 몸에는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가 있다라고. 자, 앞서서 자동차로 해체하는 예를 잠깐 드렸습니다. 자동차로 해체하는 건 아까 31가지 부위로 해체해서 뭐 엔진룸이 있구나, 부동액 있는 곳이 있구나, 이렇게 보는 게 31가지로 장기들을 하나하나 보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는 그걸 더 에센스로 들어가서 그 장기들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나를 보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아까 그 엔진이 있는 곳은 여기는 불의 요소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엔진의 피스톤이라고 그러나요? 피스톨이라고 그러나? 예, 그게 뭐 이렇게 움직이면 거기서 마찰력으로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건 불의 요소다. 그러면 바람풍은 뭐냐면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면 머플러를 통해서 배기, 가스가 나가겠지요. 그게 숨에 해당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런 건 풍의 요소구나. 아까 부동액 그 안에 박스 안에는 뭐가 있냐라고 보니까 물의 요소가 들어있구나. 부동액이. 이런 식으로. 바디는 뭐냐? 그 바디, 차의 그 쇠로 된 바디는 땅의 그 요소이구나. 라고 이렇게 이제 더 들어간 거죠. 그 장기들이 무슨 요소로 되어 있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해체 작업을 한 거죠. 아까 로봇이나 인조인간이라면 마찬가지입니다. 로봇가 나는 사람이다 했다가 나에게는 이런 장치들로 이루어졌구나 했다가 이 장치들은 그러면 더 들어가면 무슨 요소일까 하고 더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런 장치들은 동물들마다, 존재들마다, 사람들마다, 로봇들마다 개개의 역할과 용도에 따라서 장치들의 개수도 틀리고 장치들도 장치하는 방법이 틀리구나. 그런데 그 안에 원리는 똑같구나. 장치들이 틀려도 증기기관차도 가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구나. 불의 요소가 있어야 되는구나. 불의 요소를 하려고 증기기관에는 그걸 증기로 어떻게 만들어서 뭘 했구나. 장치만 틀렸구나. 그런 에너지를 불의 요소를 하게 되면은 풍의 요소가 생기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라든지요. 그러니까 요소는 같았는데 역할에 따라서 장치들을 다르게 했다. 지금 더 들어간 겁니다. 안으로. 이것은 좀 전에 그 존재로 얘기했지만 사실은 무정물마저도 같다. 이 세계 말이죠. 이 세상. 유정과 무정이 섞여 있는 이 세계가 전부 그 4대로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그런데 지수화풍은 궁극이 아니구나. 지수화풍은 변하는 거죠. 불변이 아니고.
변하는 건 전부 다 생멸하는 것들은 궁극이 아니다. 자, 그렇게 관찰하고요. 그 다음 공부가 9가지 공동 묘지의 관찰입니다. 그래서 1번은요, 지금 묘지에 버려진 시체가 죽은 지 하루나 이틀 또는 사흘이 지나 부풀고 검푸르게 되고 문드러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바로 자신의 몸을 그에 비추어 바라본다. 이 몸 또한 그와 같고 그와 같이 될 것이며 그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고. 먼저 쭉 읽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2번은 묘지에 버려진 시체를 가마귀 떼가 달려들어 쪼아먹고 솔개무리가 쪼아먹고 독수리 떼가 쪼아먹고 개떼가 뜯어먹고 자칼들이 뜯어먹고 별의 별 벌레들이 다 달려들어 파먹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3번은 묘지에 버려진 시체가 해골이 되어 살과 피가 묻은 채 힘줄에 얽혀 서로 이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해골이 되어 살은 없고 아직 피는 남아있는 채로 힘줄에 얽혀 서로 이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해골이 되어 살도 피도 없이 힘줄만 남아 서로 이어져 있는 것, 백골이 되어 뼈들이 흩어져서 여기에는 손뼈, 저기에는 발뼈, 저기에는 정강이뼈, 저기에는 넓적다리뼈, 저기에는 엉덩이뼈, 저기에는 등뼈, 저기에는 갈빗대, 저기에는 가슴뼈, 저기에는 팔뼈, 저기에는 어깨뼈, 저기에는 목뼈, 저기에는 턱뼈, 저기에는 치골, 저기에는 두개골 등이 사방에 널려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묘지에 버려진 시체가 백골이 되어 뼈가 하얗게 변하여 조개 껍질 색깔처럼 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백골이 되어 단지 뼈무더기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백골이 해를 넘기면서 삭아서 가루가 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총 9가지를 이야기 드렸습니다. 9가지 관찰이에요. 그런 시체 관찰인데, 시체 내지는 이제 삭아서 뼈가 되고 가루가 된 관찰인데, 그걸 실제로 보라 그 말씀인 겁니다. 볼 때 어떻게 이 몸 또한 곧 머지않아 그와 같이 될 것이라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시간이 다 됐군요. 부정관으로 시간이 다 돼갖고 조금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행복하세요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예. 자, 행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당신도 고요 속에서 진리를 만나보셨나요? 뜻이 이 사성제를 아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이제 당신 안의 답을 찾을 차례입니다. 순일선언에서 진리를 실천하세요. 순일선언, 진리의 여정을 함께합니다. 문의는 070-7779번에 7711번입니다.